이제 우리가 그 중등수학에서 이제 함수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함수의 조금 맛보기를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미 한 거예요. 이제 정비례 반비례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비례 반비례에서 보면은 x가 변해서 y가 이제 변하는 관계 중에 우리 x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변하면 y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변하고 이제 x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변할 때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로 변하는 게 우리가 정비례하고 반비례라고 각각 배웠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x가 있고요. 이제 x라는 이제 변수가 있죠.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움직인 시간 뭐 이런 것들을 x라고 우리가 움직인 시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몇 시간 움직였는지 몰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x라고 정했을 때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거리가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거 두 가지를 이게 x하고 y라고 놓고 보통 우리 x 한 가지가 정해지면은 y도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뭔가 한 가지가 결정되면 다른 한 가지가 결정되는 관계를 x하고 y라고 두고 둘의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거는 x가 한 가지가 딱 결정이 되면은 y가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의 뜻은 x가 한 가지가 결정됐을 때, x가 한 가지 값으로 결정됐을 때, 이제 y가 반드시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 드리는 건데,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한 변이 우리 흔히 이제 정비례에서 나왔던 건데요. 한 변이 x 센티미터인 정삼각형에 둘래 y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만약에 a를 들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x 값이 이제 1, 2, 3등으로 정해질 때마다 이제 y 값이 3, 6, 9등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면. 자, 항상 이제 x하고 y 관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게 처음에 이제 먼저 등장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정비례학으로 불렀던 것들이죠. x 값이 두 배, 세 배, 네 배로 커졌을 때, 예를 들어 똑같이 y도 3에서부터 두 배, 세 배, 네 배로 커지는 이런 관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례라고 불렀던 거고, 그 정비례가 사실은 이제 함수의 이제 한 종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x가 한 가지 딱 정해졌을 때 y가 이렇게 한 가지 결과만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x하고 y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함수라고 결정하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쪄드린 거 두 개를 써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x인수 y랑 절대값이 자 x의 절대값 y요. 자 이런 거를 먼저 한번 x, y의 관계를 좀 나타내 보려고. 자 이런 것들 절대값이 x인수 y, x의 절대값 y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놓고 이제 비교해 볼 텐데 항상 우리가 x하고 y라는 변수 중에서 먼저 정해지는 쪽은 늘 x예요. 그래서 x를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게 이제 함수의 이제 좀 목적인 건데 그럼 이제 x가 만약에 여기서 절대값이 이제 y인 거니까 x라는 수의 절대값이 y입니다. 뭐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y는 x의 절대값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건데요. 자 아무튼 이제 x에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어 보시면은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이 2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이런 거 넣으면 절대값이 1로 정해지죠. 자 역시나 이렇게 결과가 한 가지씩 딱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 x가 0일 때 y가 0 나오고 x가 1일 때 절대값이 1이니까 1 나오고 x가 2일 때 2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등등등등 결과들이 이게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건 이제 반대로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절대값이 x인수 y 이렇게 해버리면요. 자 여기서 이제 표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2에서 이제 2까지 한번 정수들을 다 써놓고 한번 결과들을 한번 지켜보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마이너스 2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수 뭐라고 그럴 거야? 김윤찬 학생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수 뭐라고 할 거야? 절대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런 수가 뭐가 있어요? 그런 수가 없지 않나? 절대값이 음수인수 있었어요? 없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수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없음, 없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정해졌는데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등으로 정해졌는데 y 값이 저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x가 0인수, 절대값이 0인수가 뭐가 있냐면 0 하나밖에 없죠. 여기만 괜찮아 또. 근데 절대값이 1인수 뭐라고 대답할까요? 절대값이 1인수면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는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나 여기 같은 거 보면은 x를 내가 한 가지로 따다다닥 정했을 때 y값이 이렇게 반드시 한 가지로만 정해지면 이런 애들처럼 정해지면은 얘네들은 x하고 y의 관계가 함수입니다. y는 x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x값이 이렇게 하나 딱 정해졌는데 y값이 이렇게 안 나오거나 x값 하나에 y값이 동시에 두 개가 그 결과로 튀어나와 버리면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y는 x의 함수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가능하고 밑에 있는 것도 가능한 거지. 자, 이것도 y는 x의 함수 가능해요. 다만 이제 이런 애들이 불가능한 거지.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의 표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한번 대표적인 거 요거요. 자, 만약에 이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어떤 x라는 자연수가 있고요. 이제 자연수란 말 앞에다 쓸게요. 자연수 x의 약수 y 이렇게 되는 거라면 말 표현에 따라서 함수 관계가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이제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x에다가 자연수 아무거나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우리가 보통 자연수 x의 약수를 했을 때 우리 양의 약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만 해봅시다. 그럼 이제 x1의 약수는 1, 2의 약수, 2의 약수 y 구해보면은 1, 2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는 1,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1, 2, 3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의 약수의 개수 1개,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 3의 약수의 개수는 2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적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 있는 두 표의 차이를 이거 말 보고 이렇게 적은 거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있을까? 여기가 두 표의 차이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위에 거는 함수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 x의 값에 따라서 y값이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 여기는 함수 관계가 성립할까? 개수는? 자, 이런 건 어때? 개수는 함수 관계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구분 되겠어요? 민준 학생 여기 x하고 y는 이쪽은 개수라고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 맞아? 이렇게 x가 1, 2, 3뿐만 아니라 한 5, 6, 7, 8, 90 이런 걸 100까지 다 넣어봤을 때 개수는 늘 한 가지 결과로 정해지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거는 함수가 되는 거, 위에 거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함수가 아닌 거, 이제 밑에 거는 함수가 되는 거.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예시로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원래 함수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x의 값이 하나일 때, 하나 정해질 때, 이제 하나도 정해지면 x의 값이 한 가지 이제 정해지면은 y 값도 반드시 한 가지로만 이제 정해지는 관계예요. 뭐 여기다 써드리긴 하는데, 자, 이렇게 쓰여진 뜻에 따라서 이런 예시문을 보고 이런 게 함수냐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런 걸 반드시 이제 물어보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제 풀어보면서 좀 구분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을 먼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이런 계산 상자 그림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여기는 계산 상자는 어떤 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4배를 해주는 수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수 x가 들어오면 여기서 4배에서 어떤 수 y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그 y는 여기 들어온 수 x에 4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계산 상자의 역할은 들어오는 수를 4배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상자에 이름을 붙여야 이 상자의 이름을 F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런 y하고 x의 일정 관계가 성립해서 내가 이렇게 y하고 x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식의 이름을 이 상자의 이름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계산 상자의 역할을 지금 식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내가 이 상자 이름을 F라고 하면은 이 상자 F라는 상자 안에 X가 들어온 거를 그림으로 맨날 그리지 않거든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뒤에 가로해 놓고 자, F는 이제 상자의 이름이에요. 즉, 이걸로 따지면 식의 이름이에요. 이름표 달아주는 건데, 자, 여기다가 가로하고 X 쓰면은, 내가 F라고 하는 계산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X라는 놈을 집어 넣은 거야. 그랬더니, 이 상자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들어온 X의 4배를 하는 그런 상자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X하고 Y가 함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X와 Y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식으로 나타낼 수 없더라도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또는 문장의 이름을 이렇게 F라고 잡아주고 X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마치 이런 상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 상자 안에 X를 넣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는 절대로 문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대입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 곱하기 x를 하는 계산 상자가 있었는데 그 계산 상자에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식으로 따지면 이 식의 이름표, 즉 4x의 이름표가 f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함수를 이제 나타내는 게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x하고 y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y는 fx와 같다라는 기호를 그래서 쓰는데, 자, 이거는 x하고 y의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라고 이렇게 뜻을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 뜻은 x하고 y는 함수 관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이름을 f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y는 gx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에 따라서는. 문제에 따라서는 함수 2개를 같이 넣어놓고 막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자, 이렇게 쓰면은 x하고 y도 역시나 여기 있는 이 식에서도 여기 있는 이 관계에서 x하고 y는 함수 관계인데 이 관계식의 이름을 즉 x하고 y의 관계식의 이 관계식의 이름을 이제 g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자 g가 있었던 거지. 계산 상자 g. 그래서 이제 여기는 f하고 g 같은 거는 이제 이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계산 상자 내지는 이런 계산식의 이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냐면, 자, 아까 내가 표로 이런 거 그렸잖아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하면서 y가 뭐뭐 나오는지 이렇게 썼는데, 자, 이런 표로 나타낸 x하고 y 값의 관계들을요, 뭐 여기서 x에 1, 2, 3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관계들을 이런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어. x에 1 들어왔더니 y가 4입니다. 라는 얘기는 상자에 x 대신에 1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f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4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f1은 4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는 그럼 뭐라고 쓰겠어? f 가로 아래 얼마? 자, x가 2가 들어갔는데 y가 8 나왔어요. 이런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면 f2는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x가 3일 때 y가 10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아요. 자, x에 3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12예요. 3 넣었더니 y가 10이 나왔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x에 3 들어왔더니 그 결과가 12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이런 계산 상자 또는 계산식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넣어서 나오는 이런 결과들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함수의 계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fx 해놓고 저런 식으로 4x 이렇게 써줄 때도 있고요. 거기 87쪽에 유제 34-2번 한번 보실래요? 자,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식만 이렇게 F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유제 거기 87쪽이요. 34-2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fx는 x의 약수 중에 x보다 작은 약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결과, 여기 상자에서 하는 일의 역할을 지금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식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자, 식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은 거지. x의 약수 중 x보다 작은 약수 개수.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맞게 함수값을 계산해봐라 라고 시키니까 여기 x 대신에 지금 뭐 집어넣는 거냐면 8을 집어넣은 거예요. 문제에서 f8 빼기 f7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8 얼마냐면 자 여기 x 대신에 8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상자에 8 같은 게 들어가서 여기 같으면 4를 곱했겠지만 상자에서 하는 일이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자가 이렇게 있어서 x가 들어오면 그 수보다 작은 약수의 개수를 계산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8이 들어왔어요. 그럼 8보다 자, 8의 약수 중에서 8보다 작은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x 대신 8이 돼 있으니까. 그럼 뭐 있어? 1, 2, 4, 3개 있죠. 그러면은 f8이 3인 거 인정?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f7은 그럼 뭐가 될까? 자, 여기서 빼기 f7 하라고 하는데 f7? 7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렇죠. 7의 약수는 2개인데 자기 자신 배회하면 1개잖아. 1 하나. 민창이 괜찮아? 자, 혹시 졸리면 물 한 잔 먹고 알아서요? 나한테 말하고 3 빼기 1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이를 물어본 거니까 그냥 함수값도 구해서 뺐으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글로 되는 거는 글로 된 것대로 그냥 내가 fx는 자 이런 식이야. x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게 x 대신 뭔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다 대입해서 자, 문제에서 그 함수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문제가 꼭 어떤 것들도 좀 나오냐면은 자, 이런 것들도 나와요. 단순하게 이렇게 내가 식에다가 1, 1, 2, 2, 3, 3 집어넣어서 이게 결과를 구하는 거 알아보겠다면 자, 거기 이제 위에 있는 예제 34번 같은 거는 자,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자, fx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식에서 시키는 일이 앞서 보여드린 예시보다 조금 더 있죠. 자, 4x가 아니고요. x가 들어오면 어떤 a라는 수를 곱한 다음에 4를 빼요.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 뜻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f3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런 게 적혀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x 대신에 상자에 3을 집어넣었더니 3에 a를 곱하고 4를 빼서 그 결과가 요기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식의 의미. 자, 식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여기는 F3은 여기는 x 대신 3을 집어넣었더니 그 x인 3에다가 a를 곱하고 4를 빼서 여기 나왔다. 그럼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내가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을 보고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a에 대한 식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4 이항하시고 a의 값을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거든요. a 값 풀면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함수식이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자, 함수식의 정체, a의 정체를 알았어. 그러면은 이 함수는 x라는 놈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4를 빼는 그런 계산 상자를 식으로 나타낸 거였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밀어 넣어서 그럼 이 상자에 마이너스 8이 들어오면 계산 결과로 뭐가 나오지?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4를 빼는 식에서 x가 마이너스 8이었을 때 계산 결과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요. 요 계산하셔서 풀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 기호의 함수값을 나타내는 기호의 의미를 보시고 이제 그 의미를 계산 상자 내지는 x하고 y의 관계식 이름표라고 요거를 느끼시고 여기 가로 x는 그 함수에서 x가 들어왔을 때라는 식으로 이제 읽으셔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풀리겠죠. 자, 기호의 의미는 이렇고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은 이제 좀 넘어가서 오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함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함수의 뜻과 기호사항에 대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y하고 x가 함수 관계일 때, 자, 여기 있는 이 fx가 이제 어떤 놈인지에 따라서, 자, 이렇게 x에 대한 문장으로 이제, x를 이용한 문장으로 이렇게 상자에서 하는 일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x에다 뭘 곱하고 빼가지고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fx가 어떤 x를 이용해서 뭔가 이게 식으로 표현된, 즉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관계 중에서 우리가 그 x하고 y의 관계식에 해당하는 저 식이 1차이면 1차식이면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식이면 2차 함수고요. 3차식이면 3차 함수고 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fx에 해당하는 식이 자,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1차식 모양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얘네들 보고 1차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x에 뭔가를 곱하고 더하는 이런 모양, 즉 x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이 더해지는 모양이면 1차 함수고요. 당연히 1차여야 되니까 x의 개수, 즉 1차의 개수인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저기서 저게 0이 되면은 1차 함수가 아니고 y는 빗골 이런 식이 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1차 함수로 부르지 않고 전문 용어가 따로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a가 0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x하고 y의 관계식이 1차식 모양이면 1차 함수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를 뭐 구분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2차식 모양으로 y는 x에 대해서 2차식 모양을 적히면 이거는 2차 함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식을 보고 1차식 모양으로 y는 1차식 모양으로 정의가 되면은 1차 함수라고 그러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요. 조금 더 복잡하게 쓰면 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으면은 이런 거는 내가 가로를 풀어서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했을 때 여기 x제곱하고 여기 x에서 곱해서 없어지겠죠?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5x를 더할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2차 항이 들어있더라도 1차 함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저게 식을 보고 1차 함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들도 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온류 비원에는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1차 함수 고르는 문제 중에서 이런 것도 있나? 네, 거의 93쪽에 15-1번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식 보고 1차네 아니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보다는 항상 이제 나오는 문제는 거기 온류 비원에 잠깐 이제 비원 잠깐 한 문제만 보고 다시 덮을게요. 거기 93쪽 보시면 됩니다. 15-1번.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문장을 보고 y는 x의 관계에서 1차 함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거를 확인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책 떨어뜨릴 뻔했다. 자, 동그라미 1번. 그러면은 48km를 x로 달렸을 때, 시속 x로 달렸을 때 걸리는 시간 y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거속시에서 거속시 이렇게 구분하면은 문제에서 뭐라는 거리는 48로 고정이 돼 있고요. 속력이 x고요. 시간이 y. 그럼 여기는 y로 구하려면은 이렇게 가렸을 때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나누는 관계죠. x분의 48. 그래서 y는 x분의 48. 이렇게 문장 읽고 y와 x의 관계식을 세워서 이런 관계식이 1차식 모양인지 아닌지. 그럼 분모에 x 있으면 이거 차수가 존재하는 다항식인가?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 아니었죠? 그러니까 1차식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 아니에요. 분모에 이제 문자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항식, 우리가 이런 1차, 2차 이런 식의 차수가 존재하는 다항식이 아니니까 이제 뭐 제끼셔야 되겠고, 그럼 100개 사탕을 하루에 3개씩 3일 동안 먹고 남은 개수, 그러면은 여기는 남은 개수인 y를 계산하려면 100개 사탕에서 먹은 개수만큼을 제외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3개씩 x일 동안 먹으니까 하루에 3개씩 x일 동안, 즉 하루에 먹는 개수 곱하기 먹은 날수 이렇게 곱해서 빼시면은 자, 이렇게 y는 100-3x인데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1차식인 거 맞나요? 네, 1차식인 거 맞으니까 이런 게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함수가 아닌 거를 고르라 했으니까 벌써 1번이 나오긴 했는데 뭐 3번이나 4번, 5번 같은 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식을 세워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는 낮의 길이, 밤의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x하고 y의 합이 24시간. 자, 그러니까 이 식을 y에 대해서 고쳐보시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4니까 자, 이런 거 1차함수가 되는 거고요. 뭐 4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5번만 좀 보여드릴 텐데 5번 같은 데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x하고 y의 관계다. 그럼 반지름이 x일 때 원둘레 구하는 식은 우리가 2파이 x겠죠? 자, 반지름의 2배에서 지름 구하고 거기다 원줄 파이까지 곱하니까 자, 이렇게 2파이 x로 적힐 텐데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이가 문자가 아니라 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취급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x에다 어떤 수를 곱한 거니까 이것도 1차식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또 1차 함수가 되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지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x에 곱해지는 횟수가 이제 차수를 가르는 거니까 앞에 파이가 있더라도 1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만약에 원넓이 물어보는 거였으면 이런 거 몇 차 함수라고 그래야 될까? 똑같이 x가 반지름이야. 그래서 원넓이를 물어봤어. 원넓이 y래. 그러면은 자,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 y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건 몇 차라고 해야 돼? 2차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야. 2차 함수야. 자, 이렇게 이제 차수 구분해서 이제 문장으로 이제 하는 일들을 좀 주로 더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개념 한 통일로 돌아오면 자, 잠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개념 한 통일로 돌아오면은 꼭 이런 1차 함수의 뜻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이제 90쪽에 있는 그 예제 35번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90쪽에 예제 35 보시면 자, 여기서요. 90쪽 예제 35번에서는 우리가 y는 해놓고 a-1 x 이런 거 이제 적혀 있고요. 여기서 이제 2a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나? 자, 이렇게 이제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놈이 0이 되기만 않으면 여기는 상수항 0이 되든 말든 차수에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a가 1이 아니다라고 하셔서 이제 x에게서 0이 아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여기 그래프 그리는 이제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함수라는 거는 x하고 y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거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반드시 동반이 돼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표, 아까 선생님 표 그려서 x하고 y의 관계가 함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나타냈죠? 네, 식, 그래프. 그래서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은 이제 그 우리 정비례 반비례 할 때 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는 모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라는 게 y는 x에 대한 1차식의 모양이기 때문에 예, 그래프의 모양을 잡을 때 제일 먼저 그리게 되는 거는 y는 2x 같은 거예요. 자, 상수항이 없지만 x에 대한 1차항은 살아있으니까 저것도 1차식이라서 1차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하면 우리 어떻게 그리는 줄 알고 있냐면 이 정비례 그래프 때 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2x 같은 거 그러면 이제 x의 2배를 했을 때 우리가 x가 0이면 0을 반드시 일하는 거예요. y는 0. 자, 이렇게 여기서 x의 값 하나에 y의 값 하나를 짝지어서 x가 0일 때 y가 0,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는 4, 뭐 이런 등등의 순서쌍들을 하나씩 이렇게 x값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y값을 그때 나온 것들을 짝지어서 순서쌍 만들고 그 순서쌍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이렇게 다 모았을 때 이런 점들이 이제 실제 x의 값에 0과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를 다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원점을 지난 직선이 된다라고 이미 정비례 때 좀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1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일단은 직선이다. 일단은 이제 직선 모양입니다. 이제 직선 모양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비례 때 했던 것처럼 조금만 반복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직선 모양인데 만약에 y는 ax에서 자, 그래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자,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자,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배우셨겠죠?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점점 Y축이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즉, A의 절대값이 커지면 부호에 상관없이 점점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게 기억이 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정비례 때 기억할 거는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흐르는 방향이 오른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갈린다.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세워지기도 하고 눕혀지기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정비례 모양의 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걸 그리려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는 y는 2x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y는 2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y는 2x일 때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표를 먼저 좀 볼게요. 자, x의 값으로 딱 5개를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는 2x까지만 y 값을 구하게 되면, 원래 이제 2x까지만 있었으면, 즉 정비례 관계였으면 이렇게 구해주고 말았을 텐데, 자, 여기서 y가 2x 플러스 1이면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한 거에다가 1까지 더해서 함수값을 하나씩 이제 구해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는 두 번째 줄에다가 바로 1씩 더하시면은 x가 1일 때 y값이 뭐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일 때 1 나오고 1일 때 3 나오고 2일 때 5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y는 2x일 때 2x 플러스 1일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xy축 그려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해당하는 점들을 찍게 되면 먼저 y는 2x부터요. 자, 이런 거는 이미 정비를 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이제 2일 때까지만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것에서 2인 것까지만 점을 먼저 좀 찍어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하니까 이 정도 점 찍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2, 4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서 찍고 마이너스일 때 2가 되는 점 하나, 0일 때 0이니까 원점 지나고요. 1,2. 자, 이렇게 이제 점을 찍고 이렇게 이런 점들을 이제 연결해서 직선 모양으로 만들면 y는 2x 그래프가 아까처럼 그려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여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거든요. 자, 이건 지금 y는 2x의 그래프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로 넘어가 보자고. 그럼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아까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이 2x에서 나왔었는데 2x 플러스 1로 결정되는 식에서는 이것보다 y좌표가 하나 더 커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가 나온 것보다 1 큰 수인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이제 대응되니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이렇게 찾게 되고요. x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였는데 그것보다 1 큰 수인 마이너스 1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좌표 마이너스 1인 점에 y좌표니까 마이너스 1,1 찍으시고 0,1 역시나 0,0이었을 때보다 y좌표가 1 더 크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1,2였을 때부터 1,3, 즉 y좌표가 또 1 커지고 이제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는 2,4였던 점이 2x 플러스 1에서는 2,5로 바뀌죠. y좌표가 1씩 더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y좌표가 하나씩 커지는 거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2x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여기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점이 있지만 여기랑 똑같은 x좌표를 가진 점이 여기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면 여기는 2x짜리보다 y가 1 더 크니까 y좌표가 1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y좌표가 1씩 더 커져서 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그래프에 주는 점들이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2x의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런 식으로 위로 한 칸씩 옮겨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2x의 그래프를 한 칸 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y는 2x의 그래프와 2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이제 관계를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EX 그래프를 자, 위로 그대로 한 칸 올린 거지. 근데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세로 방향이거든요. 그럼 세로 방향을 결정하는 축은 Y축이고요. 그래서 자, 세로 방향으로 1 올라갑니다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수학에서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끝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대로 여기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그래프 그대로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든 점이 한 칸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지고 눕혀지는 정도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자 올라가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평행. 그래서 이제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니까 여기 평행 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좁은 데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내가 Y는 EX 그래프를 이용하면 거기 뒤에다가 상수항에다 플러스 1을 붙인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려서 그릴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꾸로 Y는 E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자, Y는 EX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자, 똑같이 여기다 마이너스 3 들어가다 생각해봐. 여기에서 30 빼가지고 Y좌표를 새로 계산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세 칸씩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칸씩 아래로 내려오니까 한 이 정도 내려온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야. 세 칸씩.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들이 또 찍히겠죠. 이번에 그럼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점들이 모든 점들이 다 세 칸씩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세 칸 내려가면 이쯤 될 거고요. 2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내려올 거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모여서 또다시 이제 직선을 만드는데 어차피 하얀색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한 칸씩 내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직선이 좀 나올 거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제 y는 2x-3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얘네 둘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똑같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조금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럼 내가 y는 2x의 그래프를 중간에 생략하고 얘네들의 관계도 나타낼 수 있어. 얘네들의 관계. 자, 2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3의 관계. 자, 그럼 내가 여기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자,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거를 그대로 몇 칸 위로 올리면 2x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노란색이. 자, 여기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되려면 몇 칸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칸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3의 차이가 평행 이동한 양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4가 될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가는 데는 Y축 방향으로 즉 위로 4칸 올린 거니까 그거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 네, 짧게 줄여서 평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이제 조금 오늘 알아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앞에 있는 92, 93쪽은 정비례, 관비례만 기억나시면 문제 풀려질 거니까 따로 설명 안 할 거고요. 자, 94쪽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예제 37을 보시면 자, y는 2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평행이동한 양을 알려주지 않아요. 자, 평행이동한 양을 알려주지 않고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문제에 써져 있습니다. k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자,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은 어떻게 되냐? 항상 이제 평행이동한 이 양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아까도 한 거지만, 자, 여기는 이 평행이동 한 양이 여기 있는 뒤에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y는 몇 x 해서 이제 정비례 관계식인데, 자, 상수항이 0이 1차함수인데, 그거를 이제 y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 그 몇에 해당하는 수가 이렇게 그대로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로 평행이동 된 것도 자, 여기다가 4만큼을 여기다가 뒤에 보태니까 이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K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K를 그대로 그냥 뒤에다가 상수항으로 보태시면은 자, EX를 K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자, 그럼 이런 식이 이제 지나가는 점이 3,1입니다. 요 놈이 3,1을 지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x가 3일 때 y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함수에 우리가 이제 정비례 그래프도 마찬가지지만 정비례 관계식의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납니다라는 얘기는 x가 3일 때 y가 1이 되는 거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x의 3일 때 3,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의 1일 그리고 x의 3을 대입을 해서 k 값을 구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의 식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식에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요게 x가 3일 때 y가 1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자, 요 뜻만 해석이 되면 되는 거니까 혹시나 모를까봐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더 해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나온 거죠. 이제 관련된 유제는 거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37-2번 이런 거 보시면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자, 내가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평행 이동한 이 수만큼을 뒤에 있는 상수항에다가 그냥 보태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지나는 점인 1,a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x가 1일 때 y가 a 되는 관계니까 1을 넣어서 나오는 y의 값을 계산하면 a가 되는 거죠. 뭐 식도 써드리면 이렇게 돼요. x에 1 들어갈 때 이 a 값을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끝.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동시에 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제 요거는 조금 따로 얘기 안 해주면 못 풀 것 같아서 거기 이제 95쪽에 19-1번 보시면은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제 1차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 x하고 y의 관계 식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래요. x의 범위가 요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함수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거를 조금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이제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y의 범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 보면은 y가 몇보다 크고 작은지 그거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x에다가 요걸 곱하고 4를 더하면 y가 되는 식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 부등식 문제에서 이미 풀었던 건데, 자, 보통 또 여기서 넘어와서 y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잘 못 구하더라고. 그럼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4로 계산해내는 게 y고, x에 해당되는 선 여기에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수들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엎어지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식만 적을게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4까지 붙여주면 y가 되는 거거든요. 4를 붙여서 바로 y라고 쓸게요. 여기다 4를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해당되는 모든 수에다가 4를 보태서 부등식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까지 하시면 돼요. 아마 오늘 부등식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텐데 이제 보고 뭔 말인지 모르면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A, B에 해당되는 수를 이제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계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네. 플러스 4. 아 여기 플러스 4죠? 미안해요. 네, 여기서 계산을 끝까지 해드리면 요걸 계산해서 이쪽에 쓸게요. 여기다가 자, 부동산 방향 다시 바꾸고 왼쪽부터 작은 것부터 쓸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니까
이 계산하시면은 아마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플러스. 자, 그리고 요거 계산해보면 3분의 10에다가 4를 더하는 거라서 3분의 10 더하기 3분의 10이라서 3분의 20이 나오겠죠? 이 정도는 그냥 암산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3분의 4에 해당되는 식이 자, 문제에 있는 거는 요거잖아요. 자, y에 보면 이렇게 적었잖아요. 3분의 2 a 플러스 b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b 자, 실제 이제 y분이 이건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요거고 문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요 놈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요 놈이 3분의 4, 요 놈이 3분의 22 이렇게 되는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y번은 원래 요거였는데 이렇게 감춰놓고 a, b 구해봐 이렇게 시킨 거니까 자, 요거 보시고 연립방정식까지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연립방정식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고요.